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항상 그 나라 언어로 연설을 한다. 그래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영어를 못한다. 못하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근래에는 영어 연설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겠다는 그 열의, 그 의지, 이거는 칭찬해 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선 프랑스에 가서는 부산 엑스포 그거를 성취하겠다 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 사우디하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 엑스포 문제도 그런데 사우디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엑스포를 가져가고 싶을 것이다. 근래 보면은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중국 편이구나. 물론 러시아하고도 가깝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이것이 아마 노리는 큰 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싸이와 함께 간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잡을 것인가? 시진핑을 잡을 것인가? 분명히 이거는 그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는 만만치 않은 그런 고민거리일 겁니다. 무엇을 더 원할 것인가? 일단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사우디와의 어떤 접점이 있는 것인가? 또 그와 관계해서 북한과의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는 것은 잠시, 프랑스에서 바로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국빈 초청을 받은 것. 갑자기 베트남 국빈 초청이냐 할 텐데 베트남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왔었고 베트남에서 보니까 한 2박 3일 가깝게 하여튼 그 정도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빼고는 그렇게 큰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베트남에 분명히 공을 들이고 있을 거다. 이번에 그 경제사절단이 205명 정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5대 기업 다 가고 그러면서 베트남이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앞에 우뚝 설 거다. 베트남에게서 뭔가를 배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베트남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가까운 과거를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접점을, 북한과의 어떤 만남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했던 곳이고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이용했던 곳이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가장 걱정을 할 것은 바로 이 북한과 중국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장소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큰 꿈을 꾼다면 거기서 시진핑과 연결을 뭔가 확실히 지으려고 할 거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욕심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기념관 사업회 회장으로 임명된 그 인물의 경우, 그게 살짝 언론에 떴다가 지금은 말이 없는데, 그가 한 이야기가 이제 통일과 공공외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 연구회. 자, 이름도 복잡한 차얼 뭔가 하는 그 연구회, 거기하고 갔는데, 사실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된 전쟁기념관 사업회 회장, 이 사람이 오히려 핵심이다. 말 많은 중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국 이게 한국 정부가 시진핑과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다. 이런 뉴스도 크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의 화살표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물론 베트남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프랑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방문 하나만 매듭 짓고 온다면 그거는 할 만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연일 한국을 치는, 한국을 그것도 이념적으로 바닥부터 흔드는 뉴스들, 그게 미국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국이다. 그게 한국 정부다. 한국 정부는 거의 준공산권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쪽에 발 옮기지 마라 하는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봅니다. 본인이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원래 대통령 단임제 이렇게 된 이후로 누구나 대통령 처음 해봅니다. 대통령 처음 하면서 직전 대통령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대통령은 또 보다 처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발자국을 한 걸음씩 되짚어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이번 해외 순방에서 그는 중국에 대해서 간절한, 중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온 천지에 날리고 있을 거다.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신냉전이 무르익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중국은 세계의 안보를 뒤흔드는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세계의 화근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꼭 나빠야 된다. 미국 아니면 중국이다. 이런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은 전쟁 상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관계였다. 이 기본을 준수했다면 그러면 아마도 한국의 입지가 훨씬 더 든든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그저 중국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경제 교류를 하다가 정치, 군사 교류까지 휙 넘어가겠다. 미국이 섭섭하게 하면 중국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까지 좀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 국제관계를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별 수 없이 그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에도 어울리지 않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 또다시 시진핑에 대한 구애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